3.4%까지 떨어졌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.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이번에 완전히 이제 지금 연준은 우리는 필립스 곡선에 의한 정책 안 쓰겠다. 이건 과거의 이론이다. 라고 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제 제롬 파월이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2.2%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. 네, 그렇죠. 그러나 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. 얘기했잖아요. 예전에는 옐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2.2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해야 된다는 쪽의 사람이었죠. 근데 이들이 지난번 연준 멤버들이 경험한 금융위기 경험한 걸로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좋아지는데도 완전 고용이 되는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사실 요즘은 테크에 의해서 그렇다.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 당시는 저들에겐 참 난감한 일이었고요.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연준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.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텐트럼이 오는 거냐. 왜냐하면 연준이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쓸 건 아니니까. 저희가 앞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결코 쉽게 정책을 써줄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저는 그럴 상황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연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 3-4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 상승 요인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럴 경우 금리는 시중에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쇼크 발작이냐라는 건데 저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실적 장세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행선지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연준 FOMC 회의 이후에 그걸 해석하면서 이제 폭락이 된 것처럼 네.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,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네네.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장세로 충격을 딛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도 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죠? 맞습니다.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가? 네네.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텐트럼은 저희가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건 2번 정도 있는데요.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2013년도 버냉키 텐트럼,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그때인데요. 버냉키가 그냥 테이퍼링을 선언만 했는데도 시장 좀 위에 보시면은 시장은 이미 앞서서 금리는 언제 올렸냐면 2015년 말에 처음 올렸는데 2013년도 중반부터 이미 시장 금리를 올려버렸어요. 시장 자체가.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처럼 채권 금리 10년물 뭐 이런 게 올라간 거죠? 네, 올라가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미리 이 금리 인상을 시장은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텐트럼 사태가 와버린 거죠. 이것도 똑같이 연준이 빨리 올릴 거다라는 그런 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텐트럼이 왔던 때와 아닌 때를 비교해서 그러면 텐트럼이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텐트럼은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은 위험 지표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채권 위험, 금리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지표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이힐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높아집니다. 이게 코로나 때죠. 예,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. 네,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뭐 오늘 들으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빅스 지수를 이런 날은 꼭 체크를 하는데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빅스 지수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사실 아래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보면 위험 지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금리 관련된 쇼크가 오면 텐트럼이 오면 희한하게 신흥국이 더 많이 흔들립니다.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 때문이거든요. 지금 글로벌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금융위기 때보다 전체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 있습니다. 한 20-30% 정도 늘어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 상승 쇼크에 더 취약합니다.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. 신흥국도 한 부채가 많으니까. 네, 신흥국 부채도 한 30% 이상 더 증가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지 마셔야 돼요.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흥국이나 글로벌이 부채에 의한 텐트럼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금리 상승이 압박을 느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더 취약한 상태이긴 하다. 금융위 때보다도 더